양이 보내주셨습니다. 성진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닌 행인 1로 뽑힌 것은 원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인공보다 더욱 튀려는 그의 계획은 아주 치밀했기 때문이었다. 오버맨 성진, 그의 투자 계획은 이러했다. 머리 모양은 7:3도 아닌 8:2 가르마. 의상은 문성원의 사랑학개론에서 이보다 파란색 반짝이. 남진이네요. 바지는 빨간 쫄바지. 성진은 성훈에게 파란 반짝이 옷을 빌리기 위해 일주일 동안 점심을 사주어야 했다. 그래도 성진은 튀기 위해 이를 꽉 다물고선 돈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한 가지, 성진에겐 대사가 없었다. 하지만 성진이 못할 게 뭐가 있으랴. 성진은 나름대로 대사를 정했다. 나 행인이야. 행인 1이란 말이야. 라고. 네. 드디어 영국날 주인공인 유민과 환성은 무대 의상으로 갈아입은 후 마지막으로 대사를 맞춰보고 있었다. 드디어 시작. 성진이 행인 1로 나오려면 한참 멀었다. 그러나 그새를 못 참은 성진. 성진은 자신의 뛰어난 오버를 과시하며 무대 위로 뛰어가서 이렇게 말했다. 나 행인이야. 갑자기 극장은 뒤집어졌고 성진에게 무언가를 던져댔다. 그들이 던져댄 것은 라운드리 3개월 무료 이용권, 이더스 학생 가방, 네, 이런 것들이었다. 성진이 이것들을 모두 갖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한편 학교에서는 가을 축제를 망치는 성진에게 명령을 내렸다. 사회봉사 활동을 80시간 이상 하라. 학교의 명령은 곧 천명. 할 수 없이 성진은 어린이집이나 고아원, 요양원 등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성진의 아무도 못 말리는 오버가 반이나 줄었다고 한다. 그 이후 이성진은 고아원의 원장이 되어서 자신의 오버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네. 아, 마무리가 아주 멋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어요? 좀 튀는 학생이었어요? 아니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한국말을 잘 못하고요. 예. 그냥 학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6학년이나 5학년 때쯤에 제가 이제 조금씩 이 부사를 해가지고 언어를 좀 부사를 좀 해가지고 나름대로 재밌게. 이야. 그때 그 언어 부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잘 이어오네요. 아니요. 지금도 약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말하는 거 보면은 가끔 좀 섞여서 나오는 듯 싶기는 해요. 자, 여러분들 사연을 이렇게 쭉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상상이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저희는 또 4부에서 생일 축가를 함께 할게요. 김동률의 배려 띄워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스토리. 노벨상의 사이버 스토리 수상 부분이 없다는 건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왜냐고? 그럼 가뜩이나 치열한 사이버 사행 경쟁이 그쯤은 더 치열해질 거 아냐? 다음 사이버 스토리를 완성하시오. 만약 대학 수능 논술 문제가 이렇게만 나온다면 난 당근 수석관인데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 우리 모두 사이버 스토리를 들읍시다. 노벨상보다도 치열한 경쟁, 수능 논술보다도 어려운 시간, 사이버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렌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수능을 잘 다녀왔습니까? 네. 시작? 말투가 많이 변했어요. 네. 한성근이 중국말을 가니까요. 예. 적응을 빨리 하더라고요. 오, 그래요? 제일 중국 사람과 제일 말이 잘 통했던 사람이 한상근. 말이 통했단 드디어 한 5분 동안 대화를 해보는데 아니 야 무슨 말이야? 아니 그건 아무 말도 안 나. 뜻도 모르는 거잖아. 참
근데 가니까 어떻던가요? 네, 중국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예. 저희하고 그렇게 별 차이는 없어요. 그냥 한국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네. 중국에는 이 황사 현상이 많아요. 아. 바람 때문에 모래 같은 이런 게 예. 이렇게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국경에는 산이 없어요. 그럼 산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무도 별로 없겠네요.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넘어온대요. 네. 그 이제 바람을 먼지를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근데 또 웃긴 건 예. 산이 하나 있긴 있어요. 네. 그 왕들이 살던 작은 성 있잖아요. 예. 그 뒤편에 산이 하나 있는데 네. 왕을 위해서 부하들이 인공산을 만들었어요. 100m짜리. 오. 왕을 위해서. 오, 정말 많은 걸 보고 오셨네요. 네. 정말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 그 왕이 있잖아요. 중국 왕들은 네. 그 자금성이 워낙 크니까 거기가 우리나라는 큰 건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큰지 몰랐대요. 그 규모를 그래서 몰랐죠. 자금성이 중국인 줄 알아요. 중국 나라인 줄 알아요. 네. 그 정도로 커요. 우와. 예, 저희가 가보시네요. 자금성에 갔었거든요. 갔었어요? 예, 좋더라고요. 왕들은 잘 있나요? 네, 왕들은 뭐 거기서 추천하고 있던데요. 그래요. 좋더라고요. 자, 중국의 이 산 역사를 또 잘 보고 오셨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제 노벨상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것만큼 내가 세계 최고다. 만약에 이 부분에 노벨상이 있었다면 수장단은 당연하다. 라고 자부하는 에너지만의 뭐 특기 같은 거 있습니까? 잠자기, 잘 먹기, 노래. 네. 시험. 자, 좋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사이버 스토리만큼은 내가 최고다라고 자신 있는 분들이 모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을 텐데요. 오늘도 역시 최고의 알짜 스토리만을 모아봤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주제는 뭐였는지 주제와 함께 깊은 관련이 있는 유민 군이 또박또박 크게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능 시험날 아침 지각을 한 명호는 까만색 수성 사인펜을 잃어버리고 당황한 명훈 앞에 승훈이 나타나 뚜껑이 없는 이상한 수성펜을 건네주는데 점점점. 네, 지금 여러분들 영세 천하보자 파워팩스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69-1077-1088번 그대로 빨리 보내주시고요. 그동안 저희는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수능이 말하기가 없어서 참 다행이죠? 네. 어떻게 됐어요? 잘 준비돼가고 있습니까, 연구? 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예, 앞에서도 지금 OPPA 공공실 여러분들 두 분이 시험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떨리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이틀 남았습니다. 네.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화이팅! 네, 화이팅! NRG 메신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한국 교육미디어 제공입니다. 이게 좀 업돼 있죠. 예, 기분이 상승돼 있네. 비가 와서 그런가요? NRG에서 가장 제일 감정 변화가 심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무래도 이 서정적이나 이런 모든 감성이나 네. 이런 유메인이가 참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날씨에도 이런 약간 심적 변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좀 어때요? 예민하죠? 네, 어때요 지금? 유민군은 지금 시기적으로도 좀 예민해져 있을 것 같아요. 네, 수능도 앞두고 있으니까. 예. 저는요, 비 오는 날 되게 싫어요. 싫어요? 네. 이유가 왜요? 뭐 비 오는 날 먼지 나긴 맞았나요? 그게 아니라요. 예. 괜히 비가 오면요, 괜히 제가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가요계 음식. 비가 오면 여기 음유시. 네.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럴까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뭐 아직 늦가을인데, 네. 충격인데, 그때 되면 남자가 음. 어떤 이런 심적으로 네. 외로움을 타는 어떤 그렇죠. 그런 게 어디론가 있지 기대고 않을까. 싶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그런 반면에 또 여자분들도 그런 분이 있으니까 네. 어디 이렇게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유민 걱정하지 마요. 한번 만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유민은?
많죠. 어. 제 나이 또래 가면 많이 있죠. 그러면 교재가 필요하죠. 내일 하지만 8시까지 나와야 된다. 내일 모레 수능이니까 좀만 참고 대학 들어가서 미팅도 하고 그래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가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다 할 수 있는데 공부만 못해. 놀아야 되니까. 자, 좋습니다. 밝은 웃음, 유쾌한 기분만을 전염시키는 사이버 스토리. 자, 오늘 어떤 또 기발한 사연들이 도착해 있는지 누가 먼저 꺼내? 명훈이 형이요. 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에서 최지은 양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뚜껑이 없는 펜을 받은 명은 그 후 평소 호기심이 많던 명은 다른 펜과는 달리 뚜껑이 없는 펜을 보고 왜 뚜껑이 없을까 하는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시험 치는 중간에도 뚜껑 쉬는 시간에도 뚜껑 결국 명호는 모든 주관식 답안지에 뚜껑이라고 적고 말았다. 이 중요한 수능 시험을 망친 명호는 하지만 그는 좌절하거나 울거나 쓰러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에게 수능 결과보다 뚜껑의 행방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재수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뚜껑 생각만 하던 명훈에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이틀 뒤 명훈이네 학교에서 영파어 가슴을 열어라를 한다는 것이 아닌가. 명훈은 방송 잘 타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온갖 멋도 다 부렸다. 드디어 방송 촬영 날 명훈이 1번이었다. 명훈은 당당하게 나가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수생 천명훈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샘물을 찾듯 저 목마른 천장군이 뚜껑을 찾습니다. 작년 수능 시험 때 받은 이 펜 바로 뚜껑 없는 펜입니다. 왜 뚜껑이 없을까요? 그 이유와 뚜껑의 행방을 아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123-4567입니다. 이 소년 이 한 몸 바쳐 애타게 찾습니다. 도와주세요. 명훈의 주장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이 방송을 팬을 준 성훈도 보게 됐다. 성훈은 뚜껑 때문에 잠을 못 자서 헬스케진 명훈을 보자 죄책감을 느꼈다. 성훈은 미안한 마음으로 명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명훈은 성훈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뚜껑의 행방을 물었고 성훈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나도 몰라. 나도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너도 정신 좀 차려라. 성훈이의 이 말을 듣자 명훈이는 앞이 깜깜해졌다. 성훈이도 모르다니 충격, 앤드 충격, 따따블로 겹쳐졌다. 명훈은 삶의 의욕을 잃었다. 며칠 밤을 먹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침대에서 누워만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정신 좀 차리려고 라디오를 들었는데 요즘 잘 나가는 가수 LPG가 부른 잘 뜨는 노래 메시지가 들려오고 있었다. 명훈은 이 노래를 듣자 기운이 솟아났다.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순간 명훈의 머리에는 초등학교도 못 맞췄지만 발명가가 된 에디슨이 지나다녔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그날부터 정신을 차린 명훈은 연구에 몰두했다. 뚜껑을 열어보지 않은 펜을 내가 꼭 발명하고 말 거야. 명훈의 진영은 곧 하나의 발명품을 만들어냈으니 그것이 이름하여 이어펜. 이어펜이란 펜과 뚜껑이 연결된 펜, 즉 이어진 펜이다. 이어펜은 줄기차게 팔렸고 명훈은 자신의 호기심을 발전시켜 이 외에도 많은 발명품을 만들었다. 바로 우리나라의 에디슨이 탄생한 것이다. 상상을 참 초월하네요. 예, 한 가지 일 덕분에 자신이 아주 좋은 위치에 설 수 있을 정도로. 참 그 뚜껑이 뭔지. 뚜껑을 열었네요. 열렸나요? 네. 뚜껑을 열어서 그 호기심을 발견. 예. 이거 시험 얘기인데, 시험 때 되면 뭐 징크스 같은 거 있었습니까? 명훈 씨나 성훈 씨나. 징크스는 없고 항상 차분하게. 네. 네, 저 같은 경우인데 저는 차분하게 했죠. 징크스 없이. 특별한 징크스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징크스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성준이 아니 저는이 아니고 유민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요 화장실을 꼭 가요. 참 괜히 시켰네요. 성진 저 씨가- 같은 경우는 뭐 이러시면 안 되겠지만 예. 벼락치기를 해요. 그래야지 시험을 잘 보거든요. 저는 그래요? 꾸준히 공부하면은 괜히 시험이 특이한 경우네요. 네, 그죠. 예. 그 남들이 보름 한 달만 할 거를
성진 씨는 그러면 3일 뭐 이틀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용량이 되나요? 그 시험 시험 있잖아요. 예. 그 시험 그 과목 보는 그 전날 그 과목을 공부해야지 그 과목을 잘 가요. 오, 그래요. 아니, 근데 점수가.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시험에 관한 재밌는 얘기인데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예. 네, 이건 뭐 좋지는 않은 얘기지만 네. 제가 중학교 때 이 앞에 친구랑 컨닝을 하기로 했어요. 서로. 네. 서로가 아니고 제가 일방적으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문 시험이었는데 예. 제가 그 친구 걸 다 봤죠. 근데, 근데 괜히 미안하잖아요. 다 봐가지고 둘 다 100점. 그 친구가 아주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전교에서. 예. 근데 둘 다 100점을 맞으면 좀 그러니까. 예. 제가 이렇게 하나를 일부러 다르게 썼죠. 네. 결과는. 네. 제가 100점, 그 친구는 95점. 그 친구가 틀리고 제가 맞은 거죠. 하필 그 문제가. 예, 다르게 쓴 거. 이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시험에서. 네. 그거는 안 걸리기만 하면 아주 기분 좋지만 걸리면은 참 안 좋죠. 네. 또 해서도 안 되고요. 예. 하지만 추억이니까요. 예. 지난 일이니까 다 이렇게 예쁘게 받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노래 한 곡 띄워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노이즈의 피그맨 함께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이버 스토리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엔 누가 소개해 주실런지. 네. 명우는 저 환생인데요. 네. 어디서 왔죠? 네. 팩스로. 아, 이건, 수원시 권성구 권선동에서 풍림 아파트에 사시는 나지은 양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팩스로 넣으셨네요. 네, 명우는 이 사인펜이라도 얻으냐며 서둘러 시험장으로 들어갔다. 사인펜 뚜껑이 없어 손을 들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만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장면이 펼쳐졌다. 그 사인펜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었다. 명우는 깜짝 놀라 성훈에게 무슨 사인펜이냐며 물어보려 했지만 막 시험이 시작했기에 딴 생각할 겨를 없이 초조한 마음으로 시험지를 받았다. 그런데 문제를 풀려 하는 그때 펜을 들고 있던 손이 막무가내로 움직이더니 시험지에 답이 다 달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모든 시험을 마치고 너무 황당한 명우는 멍한 표정으로 시험장을 빠져나왔다. 며칠 동안 명우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지냈는데 수능 시험 결과가 나왔다. 그때 명우는 다시 한번 황당히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성적이 그리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명운이 수능 400점 만점에 399점으로 전국 1위를 했기 때문이다. 명운 스스로도 너무너무 놀랐지만 모든 이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서울대에 그것도 수석으로 입학하는 행운을 안게 되어 기쁨을 감출 길이 없었다. 하지만 본래 자신의 성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에 명운의 대학 생활이 순탄할 수 없었다. 그래도 서울대 수석 입학생이라는 이름표에 만족하며 계속 대학 생활을 하던 중 모든 과목에서 F 학점을 받아 낙제할 위기에 처해졌다. 명우는 더 이상 이대로 대학 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밤낮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명운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공부에 몰두하였다. 그리하여 다음에는 좀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물론 전 점수 때문에 낙제를 하긴 했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성적은 높아져만 갔다. 지금도 명우는 모든 과목에서 A뿔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는 희망을 안고. 되게 참 좋은 교훈을 일깨워주는 네.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사연 또 읽어보죠. 네, 제 유미가 있겠습니다. 네. 네, 부산광역시에서요, 황은주 양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네. 명은은 성원이가 주는 뚜껑 없는 사인펜을 일심없이 받았다. 성원이는 마음속으로 아주 기뻐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성원은 명훈이 항상 반에서 1등을 하고 자신이 2등만 하는 것이 너무나 분했다. 그래서 유명한 점장이 환성이를 찾아갔던 것이었다. 성원은 자신이 1등이 되고 명훈은 꼴찌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했다. 그러자 점장이는 환성성훈에게 사인펜을 건네주며 말한다. 이 사인펜을 명훈에게 주되 그 사인펜 뚜껑은 너의 사인펜 뒤에 꽂아야만 너의 그 아이의 운을 뺏어서 1등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성훈은 시험날
시험날 명훈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명훈이의 사인펜을 훔쳐 가버린다. 그리고 명훈이 사인펜이 없어서 당황하자 자신의 준비해 두었던 그 저주의 뚜껑 없는 사인펜을 명훈에게 건넨다. 이리하여 그 뚜껑 없는 사인펜이 명훈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사인펜 뚜껑을 책상 위에 두고 성훈이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뚜껑이 사라지고 없었다. 결국은 성훈은 결국 사인펜 뚜껑을 찾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시험을 치르게 된다. 한편 성훈의 반대편에 앉아있던 유미는 사인펜 뚜껑을 주워 뚜껑 없는 사인펜을 뚜껑으로 샀는다. 그리하여 유민이가 또. 예, 그리하여 이번 시험은 유민이가 1등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민은 친구들이 이심에 눈총을 피할 수 없었다. 전교에는 유민이에게 답안지가 유출되었다는 소문이 퍼져 유민이는 왕따가 되었다. 친하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멀어져 갔다. 성우는 1등을 한 유민이를 보고 저주의 사인펜 뚜껑을 가진 것을 눈치채고 자신의 뚜껑과 바꿔놓는다. 뚜껑을 찾는 성우는 시험할 때마다 그 사인펜을 사용했다. 하지만 점점 야여가고 절망하는 명훈을 본 성우는 더 이상 명훈을 이겨도 기쁘지 않았다. 그래서 저주의 뚜껑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요. 모든 일을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네. 자신도 또 의욕도 더욱더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또 보람도 느끼는 거죠. 결국엔 후회하게 되죠. 정말 그런 거. 예. 그렇게 된다는 건.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이 노력한 대가를 받아야지. 예. 다른 걸 이용해서 그렇게 대가를 받으려면 꼭 이렇게 벌을 받죠. 예. 여긴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시험 문제 다 풀고 나오면은 좀 주로 뭘 하면서 보내세요? 낙서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잠자는 분들도 있고. 네.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요. 오, 화장실에 뭘 주나봐요? 수능 볼 때요? 그런 시험.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요. 그렇죠. 네. 아니 종칙위원회 시험 잡고 네, 문제 다 풀고 나서. 문제 풀고요. 네. 잠자죠. 저는 그냥 다 한 사람 나가도 돼요. 이렇게 좋은 학교네요. 저는 막 낙서해요. 아무거나 막 써요. 시험 문제에다가. 네. 근데 그렇게 말하면요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요. 네. 너만 남고 다 나가 막. 아,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좀 참견하죠. 자, 여러분들은 뭘 하면서 지내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시간에 뭐 다른 공부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네, 근데 못 꺼내게 하죠. 다른 책. 네. 다른 책도. 그렇긴 합니다. 자, 젠티 첫눈의 약속 들으시고요. 3부에서 저희들은 5명의 사이버 전사의 나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통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천리안에서 별의 전설이라는 아이들을 가진 손은경 양의 질문입니다. 유민 오빠 외에 다른 오빠들은 수능을 이미 다 봤잖아요. 두 분 안 보셨죠? 네. 오빠들은 시험 끝나고 나와서 제일 먼저 누구랑 뭘 하셨나요? 하셨는데 성주 씨랑 명호 씨는 수능 딱 끝난 날 뭐 하시고 지내셨어요? 저는 저번 연도에 수능을 봤잖아요. 예. 수능 끝나자마자 스케줄 하러 갔어요. 저희가 학교 앞에서 네. 기다려가지고 예. 끝날 때까지. 예. 그때 저희가 한참 할 수 있어 부를 때거든요. 예. 근데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시간이 아주 촉박하게 다음 방송이- 스케줄이 있기 네, 때문에. 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오토바이 타고 왔잖아요. 너무 늦어요. 이게 무슨 날벼락에 시험 끝나자마자 그러니까요. 쉬지도 못하고 그때 친구들과 정말로 대화도 하고 싶고 그래요. 예, 정말 내가 이래야만 하나 막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도 일이니까 우리는 또 프라니까. 예,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유민군은 끝나고 뭐 하고 싶으세요? 끝나고요. 예. 우리 팀 싫어요. 아니, 끝나고요. 팀 멤버들끼리 모여서요. 예. 네, 같이 이렇게 놀고 싶어요. 밥도 같이 네. 먹고 얘기도 나누고 네. 팀에 대한 애착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팀이. 어차피 끝나면 곧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시험장 앞에서요. 네. 엿 같은 거 이렇게 붙이시고 끝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그
그렇게까지는 저희 또 미신 그런 것도 그렇고요. 예. 저희는 이렇게 기도를 할 거예요. 기도도 미신인가요? 그건 아니죠.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유민이가 그리고 저희가요 이제까지 유민이 공부하면서 밤새 공부해서 피곤해하는 모습 보고 저희가 많이 격려도 하고 또 유민이는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네. 자기가 최선만 다한다면 네. 자기가 한 만큼 돌아오지 않을까 꼭 붙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민아 잘할 수 있지? 그렇죠. 왠지 얼굴이 좀 별론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사귀던 여자친구는 시험에 합격했는데 자신은 떨어졌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사실 제 남자친구가 이번에 수능을 보는데요. 만약에 떨어지면 공부만 할 거래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죠? 오빠들 제 남자친구에게 힘내라고 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네 하셨는데 우선 이것부터 사귀던 여자친구는 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자신이 떨어졌다. 열심히 해야죠. 그래도 그 여자친구만 붙었으면 그 여자친구가 도움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주고 네. 또 그 남자친구는 그 다음 연도에 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그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랑이 더 깊어가는 거죠. 역시 의미심. 네, 사랑을 많이 해. 이분은 정말 사랑에 대해서 뭔가 뭔가 아는 아는 것 같아요. 사람 같아요. 이런 시를 많이 쓰고 그러면 그런 게 다 네. 나오나요? 저는요, 사랑이라는 게요,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저기 해주시면 사랑이라는 게요, 네. 사랑을 하게 되면 이별이 다시 찾아오고요. 네. 이별을 하게 되면 다시 사랑이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별을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요. 별 걱정 예. 할 때만 충실을 하라. 네, 그렇죠. 사랑할 때. 그래요. 좋은 정의를 내려주셨네요. 그리고 사실 또 여자친구만 붙었다면은 1년 열심히 공부해서 또 대학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만약에 또 원하는 과가 있다면 열심히 해서 가면은 그냥 먼저 간 그 여자친구에게 많은 도움을 또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먼저 간 저는 선배로서. 혼내주시네요. 왜요? 1년을 못 보더라도 그만큼 사랑을 아직도 안 쌓으셨나. 서로 신뢰하고 믿으면은 1년이 뭔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요. 그 명예, 그 대학이라는 그 명예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남자친구에게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부만 하라고 하셨어요. 힘내세요, 화이팅! 예. 할 수 있어.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사이버 스토리로 이어지겠습니다. 3부는 락 레코드, 농심, 비비안, 대형 AV, 더 댄스 제공입니다. 지금요, 9시 10분 35초를 지났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이버 스토리 사연 들어볼까요? 네. 네. 서울시 양천구 신노알 6동에서 안현숙 양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수능날 아침 성훈이가 주고 간 이상한 사인펜을 들고 한동안 멍해진 명훈. 이윽고 명훈은 마음을 가다듬고 답을 쓰려고 하는데 이 사인펜이 명훈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스스로 답을 써 나가는 것이 아닌가. 순간 조용한 교실을 거침없이 써 내려가는 명훈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곁눈으로 흘겨보는 이들이 많았으니 옆좌석의 연필 돌려찍기와 눈동자 사방 무각도 돌리기에 능한 환성. 뒷좌석이 이미 대학생인 동생에게 고액과외를 사사받은 올해로 사수죄인 성진. 성진 옆에는 작년에 컨닝으로 걸려 시험 자격이 박탈됐던 유민이가 있었다. 한편 명호는 답안지를 보고 크나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명호는 멈출 수도 없이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옆좌석의 환성은 역시 자리를 잘 잡았다면 난 행맨이야 하며 열심히 베꼈고 뒷좌석의 성진은 더욱 필사적이었다. 유민이는 철학적인 답이군 하며 흐뭇해하며 열심히 답안지를 베꼈다. 감기에 걸리셨군요. 네. 시험은 바톤 터치하시겠습니다. 성훈이가 예, 감기에 걸린 관계로. 제가 읽겠습니다. 네. 시험은
끝나고 드디어 발표 날, 초조한 명훈과는 달리 환성 성진 유미는 자신만만하며 가까운 친지의 사돈의 8촌까지 대거 축하사설단을 이끌고 발표장을 향한다. 플랜카드까지 준비한 성진 측은 장하다 대안의 아들, 경사났네 또리 엄마, 야골로 지등 등. 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발표장에는 이들 4명의 명단이 조그맣게 나열된 다른 이들과는 이 옆에 따로 붙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수험표 사진까지 크게 확대되어 걸려 있었다. 이들은 모두 환호를 올렸다. 그러면 그렇지. 그렇다고 수업까지 할 줄이야. 아니, 그런데 그것도 잠시. 내용인즉 수능시험 사상 한 문제도 맞추지 못한 학생이 나온 것은 처음이며, 그것도 4명이나 무더기로 나오기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러한 희귀 학생들은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발표장은 단숨에 술렁거렸고 KCS, MBG 등 방송사에서 앞을 다투어 보도진이 몰렸다. 수많은 인파를 뒤로하고 모두 풀이 주고 발표장을 나섰는데 성훈이 의연히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명훈과 나머지는 성훈에게 수만 킬로와트의 증오의 눈길을 보내지만 할 수 없는 일. 성훈은 명훈이 마음에 들어 그가 준비하고 있는 2인조 랩그룹을 탄생시키려 일부러 꾸민 계획이었다. 하지만 엉뚱하게 3명을 더 떠받게 되어 할 수 없이 5인조 댄스 그룹 메가톤을 탄생시켰다. 왜 이상한 편으로 메가톤의 노랫말이 이 이상한 편으로 메가톤의 노랫말이 완성되었고 그룹의 홍보 활동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었다. 왜냐하면 이미 유명이었기에 타이틀곡 하면 될까와 그 후속곡인 하면 되지는 수험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이 노래의 희망적인 가사에 힘을 얻은 수많은 학생들은 그의 수능시험에 줄줄이 합격하는 사태가 일어난다. 이후 이 그룹은 학생들에게는 행운의 그룹으로 통해 영원히 사랑받았다고 한다. 물론 이 희한한 사인펜도 함께 사랑받았다. 하면 될까? 근데 정말로 그런 펜이 자신의 손에 딱 쥐어진다면은 유민군 같은 경우에는 어디 시험장에서 시험 딱 이제 시간 5분 전이에요. 그 펜을 딱 구입을 한 거예요. 어떻게 쓰실 것 같아요? 아주 잘 쓰겠죠. 잘 쓰시겠는데 정말 부정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제대로 솔직하게 자기 펜으로 쓰고 싶으세요? 만약에 된다면 제 실력으로 하겠죠. 된다면. 저는 제 실력으로 할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그 아무리 펜에 욕심이 의존하지 난다. 않고 아무리 욕심이 난다고 해도요. 그렇게 제가 합격하게 된다면 대학 생활을 원활하게 못 할 것 같아요. 아까 그 사연처럼 아. 그런 마음이 유민군은 참 많이 생각이 많이 깊어졌고 어른스러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제 실력으로 하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많이 월급할 것 같아요. 상당히 더 생각을 해서 자, 사연 하나 더 읽어주시죠. 인천광역시에서 정지영령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성우는 명훈에게 펜을 건네주며 귓속말로 말한다. 이 펜은 너에게 답을 가르쳐 줄 거야. 하지만 너가 재채기를 할 때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절대 재채기를 해선 안 돼.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멍하니 있던 명훈은 자신의 손에 쥐어진 뚜껑이 없는 수성펜을 보게 된다. 명훈은 걱정스러웠다. 감기가 심해서 재채기를 참을 수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시험장으로 들어간다. 시험 첫 시간. 신기하게도 수성펜은 답이 있는 곳으로 움직여 표시가 되고 있었다. 명훈은 스물스물 움직이는 수성펜을 사랑스럽게 쥐고 답을 맞춰가고 있었다. 그런데 첫 시간이 끝나기 5분 전. 그때까지 참고 있던 재채기가 나오려고 했다. 명훈은 입과 코를 손으로 막고 엎드려 발버둥을 쳤다. 하지만 결국 했지 하고 크게 재채기를 하고 만다. 조용했던 시험장은 명훈 하나로 웃음바다가 된다. 창피한 명훈이 책상에 시험지를 보며 고개를 떨구는 순간
이상하게 머리가 허전했다. 쓰고 있던 모자가 사라진 것이다. 그때와 명은 알아차린다. 오마이갓! 두 번째 시간. 재채기는 2번이나 연속으로 터져 나온다. 결과로는 신발과 양말이 없어졌다. 세 번째 시간. 재채기는 3번으로 늘게 됐다. 에치. 입고 있던 자켓과 티셔츠와 런닝이 사라졌다. 명은의 모습은 맨발에 바지와 목도리를 두른 연서자 관람불가의 모습이었다. 네. 차마 바지는 삭제할 수 없었답니다. 네. 네, 명우는 아슬아슬하게 아찔했다. 아슬아슬하게 이거죠? 네. 셋째 시간까지 무사히 펜 덕분에 답을 쓸 수 있었다. 넷째 시간, 명우는 불안해졌다. 또다시 재채기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재채기는 결국 나오게 됐다. 애취. 유일하게 위를 가리고 있던 목도리가 사라져 버린다. 명우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다. 벌써 체크가 다 된 답안지를 들고 온몸을 감싼 뒤 답안지를 내고 뛰쳐나간다. 문구사를 찾아 수성펜을 사고 성훈이가 준 수성펜은 던져버린다. 쌀쌀한 바람으로 닭살이 된 팔뚝을 보며 다음 과목 준비를 하러 시험장으로 여유롭게 한 손엔 새로 산 수성펜을 쥐고 들어갔다. 하지만 명우는 몰랐다. 뭘? 자신이 버린 수성펜이 자신의 옷자락을 타고 천천히 주머니 속으로 가고 있었다는 걸. 사이버가 아니고 약간 미스테리 같은 네. 끝에 여운이 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선수.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요. 네.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네. 버렸잖아요. 예. 하지만 명우는 몰랐대요. 그게 왜 그랬냐면 자신이 버린 수성펜이 그러니까 막말로 따지면 발이 달려서 슬슬 옷자락을 타고 주머니로 다시 들어갔대. 그러니까 떠나질 않는 거죠. 행운이죠. 예, 명훈이한테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행운이라고 그랬잖아요. 행운이 좀 그렇죠? 불행이죠. 이제 예, 그게 안전된 거죠. 이제는 네. 명훈 씨 끝까지 함께 한다는 그 마무리를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 그리고 사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여기 써 있는데요. 네. PS로 적어주셨어요. 예. 지훈 오빠 감기 걸리지 마세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소식이 아, 빨리 그 밑에 더 중요한 말이 있네요. 네. 꼭 하고 NRG의 EXX님처럼 EXX는 정가군요. 네, 성기 씨가 저번 네. 주에 아주 고용스럽게 네. 코가 막힐 정도로 네네. 심하게 걸리셨는데 오늘 또 이제 성훈 씨가 이렇게 또 네, 이렇게 옮겨, 참, 성훈이한테 미안한 게 저 때문에 옮은 것 같아서 좀 미안한 것 같아요. 빨리 나시길 바랄게요. 네. 예, 몸조리 잘하시고. 자,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딥의 Please Baby Don't Cry. 꼭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잠. 그렇죠. 잠. 잠이 큰 적이죠. 엄마! 1시간만 잘 테니까 1시간을 깨워줘. 그러면 야, 학교 가라. 네, 어머님들은 또, 아들이 그렇게 피곤해서 잠자고 있는데 또,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공부하라고 또 깨울 수도 없고 미안하니까 또 안 깨우니까. 네. 근데 또 아침이라서 화를 내잖아요. 왜안 그렇죠. 깨우냐고. 엄마한테 또 오히려 네. 화를 내는 점이 많았는데, 또 우리가 좀 어머님들의 부모님들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되겠고, 네. 그리고 잠이 오기 전에 열심히 해놔야 돼요. 아,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잠잘 근데 때도 자고. 올해는 참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두꺼운 파카를 입고 가지 않았, 잠바를 입고 가지 않았으면 추웠거든요. 예. 근데 요번 연도는 좀 그나마 작년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예상외로 오늘 날씨 보니까 또 갑자기 네, 쌀쌀하더라고요. 비가 와서 또 비가 예. 멈추니까 저녁에 또 쌀쌀해졌는데 내일 모레 걱정이에요. 네. 근데 유난히 또 시험 보는 날만 되면은 그 시험장 안도 그렇고 바깥도 그렇고 날씨가 굉장히 쌀쌀했으니까 네. 웬만하면 따뜻하게 입고 가는 게 네. 거기 가서 벗더라도 그렇죠.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다시 한번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더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이. 편안하게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요. 예, 앤썸의 너를 보내며 들으시고요. 4부에서 생일 축하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수능을 끝낸 유민, 환성, 섬진, 성훈, 명훈, 오총사는 여행을 떠나기로 한다. 하지만 평소 잠만은 꼭 집
빼서 자야 한다라는 가훈을 가진 환성의 문제. 오총사는 환성의 아버지 지훈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네,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능을 끝낸 유민, 환성, 성진, 성훈, 명훈, 오총사는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하지만 평소 잠만큼은 꼭 집에서 자야 한다라는 가훈을 가진 환성의 문제. 오총사는 환성의 아버지 지훈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재밌을 것 같네요. 여행에 대한 얘기니까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도착할 것 같은데요. 보내주실 주소. 성분이 코너가 막혔으니까 한성훈 군님 대신 또 저예요? 예. 네, 우편번호 150-606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43650호 이지훈의 영스트리트 월요일 사이버 스토리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NRG가 확실히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 잘 좋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NRG 너무너무 고맙고요. 네. 성훈군은 빨리 감기 나시길 바라겠고요. 네. 의민군은 다음 주에 웃으면서 환한 얼굴을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사이버 스토리. 뭐? 내 이상형? 이왕이면 예쁜 게 좋겠지? 그리고, 아니야. 일단 사이버 스토리를 꼭 들어야 해. 왜냐고? 못생긴 건 용서해도 감각 떨어지는 건 절대, 결단코, never, 용서가 안 되거든. 최고의 스토리로 감각지수 100% 도전합니다. NRG의 사이버 스토리 와! 네, 첫눈처럼 반가운 남자, 너무 정석 있는 분들이죠. NRG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반갑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중간에 눈도 많이 왔고. 근데요, 저희가 눈 많이 왔는데요. 네. 눈 올 땐 저희가 딴 걸 했어요. 딴 거라니. 그러니까 서울에 눈이 왔을 때, 예. 부산에 가서 눈은 그 장면을 못 보고 쌓인 것만 좀 보고 너무 답답했어. 녹아서 물 끓여 먹는 올라오면요. 올라올 땐 눈이 많이 내리는데요. 서울에 막상 도착하니까 눈이 안 오더라고요. 기만 하고. 눈한테 우리는 눈 맞은 거죠. 재밌네요. 그 직접 눈을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했네요. 오늘 근데 조금 눈 비슷한 게 내렸는데요. 네, 지금은 비가 됐더라고요. 그래요. 물이 떨어져. 예. 그리고 뭐 올해는요 눈이 참 많이 올 것 같아요. 참 겨울이 스타트가 길다고 좋았죠? 그러는데 예. 그래도 뭐 감기 같은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기가 제일 감기 조심해야죠. 저도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준 씨 많이 얼굴이 안 돼 보여요. 그래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좀 초기 증상입니다. 초기밖에 안 되는 그 정도예요? 주말 동안 눈이 참 많이 와서 눈 사태, 교통사고, 사고 많았어요. 정말로. 뉴스 보면은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참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에너지는 기적이란 걸 믿습니까? 그럼요. 그럼 지금까지 살면서 야, 이거 기적이구나 이렇게 느꼈던 게 있다면? 꼭 알고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1년 전이었죠? 예. 눈이 막 내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태어난 게 기적이야. 저희가 스키장에 가는데요. 예. 빈판길이었어요.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좀. 그 얘기. 예. 기적이에요. 예. 저희가 이제 다리 밑으로 떨어졌으면 다 이제 사망인데. 예. 확실히 얘기해 주시죠. 네, 빈판길에 한 100m 정도를 미끄러졌어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래서 다리 난간을 부딪혔는데, 다리 난간에 이렇게 차가 이렇게. 반이 걸텄어요. 그 영화에서나 나오는 네. 그렇죠. 비둘기 한번 안 좀 떨어져요.
근데 극적으로 저희가 살아났는데요. 성훈이 좀 다쳐서 병원으로 실려가고 저희는 무사히 살아났는데 그때 정말 교통사고가 무서운 걸 알았고요. 우리가 사는 게 정말 기적이야. 우리는 뭔가 될 거야. 이만한 게 기적이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정말 그게 큰 사고였다면은, 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도 할 수 없을 상황쯤 될 수 있었어요. 정말 위험한 다행이에요. 상황이었죠. 예, 교통사고는 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과속하지 맙시다. 언제, 긴팔길 조심하셔야 돼요. 예, 언제, 어디서 사고 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신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 어디서 또 튀어나올지도 모르니까. 모든 어떤 이런 분들이 다 예. 방어 운전. 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팔길 조심. 자,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이영경 양은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시고 잘 들어보세요. 네. 지금까지 사이버 스토리를 비롯해서 6번이나 영수의 사연을 보냈는데, 한 번도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들 그렇게 잘 쓰는 건지. 하지만 전 7.8기의 승리를 다짐하며 열심히 사연을 쓸 겁니다. 라디오의 사연이 소개되길 바라는 건 진정 기적일까요? 전 오늘도 그 기적을 바라면서 2시간 동안 라디오만 부여잡고 있을 겁니다. 제발 제 이름만이라도 소개해주세요 하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야, 드디어 예, 기적을 기적을 이룬 형제님한테 진심을 축하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앞으로도 사연 많이 네. 보내주세요. 아니요. 채택이 안 되더라도 많이 보내주시면 언젠간 기적이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다시. 내년 겨울쯤에. 마음속에서 잊고 있었던 일들이 갑작스레 한번 탁 터지고 나면은 행복감이라는 10배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한번 툭 던져놓고 기다리세요. 그 기다리다가 갑작스럽게 자기 이름이 들리면 더욱더 기대 많이 하시고 보내는데 지금 이렇게 안 되면 좀 속상하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예, 즐겁잖아요. 그래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소개되길 기대하시겠어요. 에너지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그 사연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보낸 거니까 재미있게 더 열심히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근이다. 예, 오래만 나가. 예. 열심히 하겠다. 자, 지금까지 하시는 스토리가 소개되길 간절히 바라는 영수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릴 텐데요. 오늘도 역시 최고의 알짜 스토리만 모았습니다. 그 전에요. 지난주 주제 뭐였는지 네. 더 크게 읽어주시죠. 네, 지난주 주제는요. 수능을 끝낸 유민, 환성, 성진, 성훈, 명훈, 오청사는 여행을 떠나기로 한다. 하지만 평소 잠만큼은 꼭 집에서 자야 한다. 라는 가훈을 가진 환성이 문제. 오청사는 환성의 아버지 지훈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네. 지금이라도 조금 천하무적 파워팩스는 여러분들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769-1077번, 1088번 두 대로 빨리 보내주시고요. 그동안 저는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김원준 씨의 새 노래네요. 처음이야 들으시고요. 이분은 한국교육미디어 채널입니다. 한국 청년 수준의 영 스트리트 LG 사이버 스토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은 8시 40분 41분 됐습니다. 자, 이제 스토리를 하나라도 더 소개해드리려면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사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저 성지가 먼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정의선 양이 보내주셨는데요. 예. 시작합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중 성훈이 아이디어를 낸다. 성훈의 할아버지는 여의도동 동장님이다. 그래서 할아버지께 여의도동 최고의 멋쟁이 아저씨 선발대회를 열어달라고 부탁하자. 모두들 이 아이디어에 찬성을 했다. 막내 성훈을 너무 아꼈던 할아버지께서는 회의 승낙하셨다. 소규모 경로잔치 겸 여의도동 최고의 멋쟁이 아저씨 선발대회를 열어주겠다고 말이다. 순서는 이러했다. 가수들의 축하 공연 후에 미리 나누어진 번호표를 추첨하여 후보 아저씨 5명을 뽑고 자기소개, 장기자랑 후 정해진 심사위원의 점수를 종합하여 최고의 멋쟁이 아저씨를 선발하여 3박 4일 제주도 여행권을 주는 것이었다. 성훈을 철석같이 믿고 계신 동장님은 모든 일을 성실한 오청사에게 맡긴다. 사회자는 말씀하는 성진과 따뜻한 헌성이 맡았고 가수 섭외는 발넓은 명훈, 번호표 제작, 추첨은 성훈과 유민에게 맡겨졌다. 그리고 심사위원은 성훈, 명훈, 성진, 유민의 아버지와 동장님,
가장 중요한 일은 번호 조작이었다. 환성 아버지의 손에 쥐어질 번호표는 000-1번, 나머지는 000-2번에서부터 150번까지였고 추첨 상자의 번호는 모두 000-1번이었다. 그래서 추첨할 때 나머지 4명은 아무 번호나 부르면 되는 것이다. 드디어 소규모 경로잔치 겸 여의도동 최고의 멋쟁이 아저씨 선발대회가 열렸다. 초대 가수는 명운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섭외한 패튀김, 나운하, 선출로 정말 멋있는 무대였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끝나고 하이라이트 선발대 시간이 왔다. 아무것도 모른 채 1번을 받은 지우는 결국 후보로 뽑히고, 그러니까 아버지죠? 한성인의 아버지입니다. 예. 결국 후보로 뽑히고 장기자랑을 하게 되었다. 네. 그의 노래 실력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 지우는 자신만만하게 요즘 뜨고 있는 에너지의 전달자를 열창하여 모든 이의 박수를 받았다. 오총사의 계획대로 여의도동 최고의 멋쟁이 아저씨엔 환성 아버지 지훈이 선발되고 그의 손엔 제주도 여행권이 쥐어졌다. 가훈 때문에 고민하던 지훈은 큰 결심을 하고야 말았다. 장마는 집에서 자야 한다는 가훈을 어떤 데에든 참가하여 상품 챙기자로 바꾸기로. 그리하여 오총사는 무사히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우와. 머리 좋네요. 네. 이야, 아버지도 이렇게. 일단 아버지를 밖에서 재우고 예. 그다음에 바꾸게 한 다음에 아버지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건 좋았던 것 같습니다. NRG 집에는 가훈이 있어요? 어때요? 있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는 있어요. 한문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뭔지 몰라요? 가만세성이라고요? 예. 아,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훈 만사성이에요. 아니에요. 네, 예. 한성군은 어때요? 저희는요, 예. 뭐 특별히 적혀 있고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거짓말 하지 말자고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성실하게 살자. 야, 무슨 좋은 거죠. 참 모든 일이 기본이 되는 말들이죠. 네. 명호 씨는 뭐 있습니까? 저는 근면성실. 근면.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어떤 그런 거죠. 예. 성진 씨. 네, 저도 하면 된다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렇죠. 최대한의 노력을 하려고